지금 이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건 다 공감을 하실 텐데요. 가장 강도 높게 그 악재가 반영된 실적이 아마 지금 나오고 있는 안녕하십니까, VIP 자산운용의 최윤철입니다. 지난달에 VIP 한국형 가치투자 펀드의 보고서를 보내드렸는데요. 사실 이 쓸 수 있는 분량이 한계가 있어서 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을 다 담지 못하는 데 대해서 아쉬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작성 시기부터 현재까지 좀 시차도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새롭게 떠오른 단상이라든지 그리고 못다한 얘기들, 이런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난 분기에 한국형 가치투자 펀드는 시장을 아웃퍼폼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자체가 거의 7% 이렇게 빠지고, 특히 8월 5일에 큰 폭락도 있었었죠. 이 시장 자체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 수익률로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성과를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별을 해보면은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보험업,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방산업, 영어로 보면 인슈어런스 디펜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이름에 걸맞게 방어적인 역할, 수익률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근데 반대로 좀 부진한 업종들이 있었는데요. 반도체 소재주라든지 엔터도 계속 내내 올해 들어서 계속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는 좋았다가 또 3분기에는 다시 이제 부진해지는, 그리고 지금 부진을 좀 이어가고 있죠. 이렇게 명암이 또 연속적으로 나타난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시장은 아웃퍼폼을 했지만 절대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마감해서 상당한 아쉬움이 있었다,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되고 올 한 해를 어떻게 마감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무엇을 해서 내년을 준비할 것인가, 이런 것들로 또 초점이 옮겨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들이 나오고 있어서 소위 이제 실적 시즌이라고 하죠. 이제 실적 점검도 하고 미팅도 하고 이렇게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3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는 좀 부진하다 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주가가 그렇게 강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좋게 기대했다가 나쁜 결과를 주고 있다, 이런 거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시장 자체가 계속 약세 국면인데다가 트럼프 당선 이후에 또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에 비해서 좀 더 소외되는, 그리고 많은 또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떠나고 있으면서 이제 수급이 좋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 악화가 또 주가 하락으로 크게 이어지는 굉장히 살얼음판 같은 또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적이 부진한 종목들은 좀 저희가 많이 담고 있는 이제 내수주, 소비재주들, 이런 업종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혹은 소비자 딴에서도 지금 이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건 다 공감을 하실 텐데요. 가장 강도 높게 그 악재가 반영된 실적이 아마 지금 나오고 있는 3분기 실적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게 이제 한 3년 정도 됐죠. 그때는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경기가 위축된다는 것 때문에 2022년도에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됐지만, 실제 체감 경기는 당시에 그거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은데? 라는 시차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은 마찬가지로 지금이 체감하는 경기는 최악이지만 오히려 지금 이제 경기가 좀 더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데, 그거 역시도 어느 정도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의사결정은 당연히 지금 현재 어려우니까 지금 위축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앞을 내다보고, 이미 사이클은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나 시기나 이런 것들에는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은, 경기가 나쁘면 나쁠수록 사실 금리 인하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둘을 엮어서 보면은 오히려 지금은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여기서 더 나빠질 거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부터는 조금 더 가격에 반영이 된 부분은 이미 과거지사고,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 더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어찌 보면은 시장이라고 하는 게 경기가 너무 안 좋을 때 굉장히 침체되기도 하지만 회복 신호가 감지가 되면은 또 빠르게 일정 수준까지는 또 반등을 하는 게 시장의 속성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사업가 분들을 만나뵈면 다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오히려 경쟁자하고의 격차를 벌리거나
경쟁사를 따라잡는 역전의 기회를 잡고 싶다고 하면 지금을 볼 게 아니라 조금 더 한 발 앞서서 뭐 투자를 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를 조금 이제 자신감을 드리는 그런 멘트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 더 선반영 그리고 좀 더 앞서 움직이는 시장에 익숙한 저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뭐 중국이 이제 많이 잊혀졌죠. 제가 올해 그 라이브 때도 중국의 소비가 회복이 되는 시기가 올해는 뭐 오지 않을까 싶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뭐 수정구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너무 상황이 안 좋으면 반대급부로 우호적인 정책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그 근거였습니다. 근데 그 상반기 때는 저 예측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별 반응이 없다가 최근 들어서 중국 정부가 지금 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물 들이붓듯이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마침 이제 얼마 전에 중국 출장을 나흘간 다녀와서 또 그때 느꼈던 것들을 최근에 중국 정부의 정책과 연관지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중국 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키입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심지어 일선 도시의 부동산 가격도 뭐 20, 30%씩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소비자들의 심리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반대로 얘기하면 부동산이 좀 살아나는 기미가 보여야 다시 그 선순환 사이클로 들어갈 텐데요. 부동산 가격이 지금 뭐 바로 오르거나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시그널은 거래량이 지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부동산이 강하게 치고 올라온다기보다는 누적되어 있는 매물이 얼마나 빨리 소화가 되냐, 이게 결국에는 거래량으로 나타나죠. 거래량이 올라가는 게 오히려 바닥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현지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재미있었던 것이 국경절 연휴 기간에조차도 증권사들이 문을 열고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를 계속 오픈해줬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흥미로웠는데요. 중국 투자자들,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이 사람들이 어떤 뭐 전 세계 경제를 보고 그걸 분석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한다기보다는 얼마나 중국 공산당이 이번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고자 하느냐, 이거에 굉장히 민감한데 사실 중국 인민들은 지금은 그런 강도인 것 같다, 높은 강도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워낙에 침체 기간이 오래됐었고 주식도 그만큼 좀 싸졌기 때문에 증권 계좌를 다시 오픈하거나 이제 죽어있던 계좌를 살려서 다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반짝 단기간에 급등을 했다가 지금 이제 조정기를 겪고 있는데 이것 또한 뭐 워낙에 많이 거의 한 3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이고 여기서 얼마나 더 강도 높은 정책이 나오냐를 눈치를 보고 있는 단계지만 조금 긴 시각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바닥은 찍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현상으로 저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재밌었던 부분이 이제 제가 이번에 간 곳이 이제 샨시라는 곳인데, 샨시라는 곳은 이제 음식으로는 도상면이 유명하고 그래서 도상면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석탄의 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약간은 시골의 느낌이지만 석탄이 많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또 성 자체는 부유한 이런 곳인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 관광지들이 있습니다. 이 관광지들을 가보면은 뭐 사실 소비가 침체인가 싶을 정도로 사실 관광에 대한 욕구? 아직 뭐 그게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그거 역시도 사실은 지금 항공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병목 현상을 겪고 있는 거고요. 사실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뭐 거슬러 올라가면 80년대 일본이나 그 전에 뭐 미국이나 이 새로운 것을 보고자 하는 여행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여행에 가서 쓰는 소비의 행태가 바뀌었다는 점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과거에는 여행지에 가면은 뭐 대충 보고 뭐 거기서 이제 물건들 사느라고 바빴습니다. 기념품부터 해서 뭐 면세점이 있으면 거기서 뭐 명품들 사고 이런 식으로 쇼핑이 여행의 메인이라는 느낌이 강했었는데 지금 중국 소비자들도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지고 그리고 물건으로 느끼는 그런 만족감들 이런 것들은 이미 한 차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좀 경험 소비에 돈을 쓰고 있는 단계입니다. 뭐 예컨대 과거에는 숙소는 좀 안 좋은 데를 묵더라도 그 아낀 돈으로 물건을 대부분 샀었는데 지금은 물건을 사는 비중을 낮추고 오히려 뭐 좋은 숙소에서 잔다든지 그리고 조금 더 체험할 수 있는 쪽으로 소비의 방향을 돌리고 있는, 그러니까 경기가 올라가느냐 좀 계속 침체이냐 이런 것들도 좀 관전 포인트이긴 하지만 사실 이 소비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들이 쓰는 돈의 방향성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의 인바운드 주식을 볼 때나 혹은 중국 주식을 볼 때 참고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러닝이 붐이죠. 저희 사내에서도 크루 동아리가 생겼는데요. 그 정도로 뭐 러닝 붐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중국은 이미 러닝 붐이 한번 있었었고요. 주머니가 얇아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운동이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은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한때 붐이 불었던 아웃도어 열풍이 굉장히 거셉니다. 이게 꼭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까지 참여하는, 한마디로 이제 남녀노소가 다 지금 등산, 또 캠핑 이런 것들을 이제 즐기고 있는 단계라서 소비가 침체됐다고는 하지만 아웃도어 관련된 용품들 그리고 의류들 이런 쪽은 좀 화랑인 것이 좀 특징적이었고 우리가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지어서 트렌드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음으로는 이제 올해 내내 저희의 속을 좀 답답하게 했었고 많은 얘기가 됐었고 일부 분들은 분노를 좀 터뜨렸던 그런 제도에 관련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최근에 제 본 업무를 제외하고 상당한 시간을 이 제도와 관련된 토론회, 공청회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크게 보면은 세 가지일 텐데요. 하나는 이제 금투세 폐지였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촬영하는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폐지가 되는 게 확정이 됐죠. 다행히도 이 이슈는 이제 소멸되게 됐고요. 이걸로 인한 이제 노이즈는 앞으로는 없겠습니다. 다시 펀더멘털로 돌아갈 수 있는 시기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하나는 이제 밸류업. 지금 이미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상법 개정이 되겠습니다. 상법 개정은 저같이 이제 국내에서 투자를 오래 한 사람 입장에서 정말 기업들의 그런 잘못된 의사결정을 제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의 염원인 만큼 파급력도 크기 때문에 재계의 반발도 굉장히 크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체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토론회나 이런 데 나가보면은 사실 재계에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 정말 좀 필사적으로 좀 저지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이 저항을 뚫고 또 어떻게 상법 개정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하나와 그리고 진짜 이게 그만큼 되게 중요하고 굉장히 킹핀이구나 라는 생각도 함께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밸류업은 발표가 된 이후에 실망감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죠. 그리고 밸류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구성에 대해서 또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기대감이 낮아서였는지 이 정도 속도만 해도 참 그래도 많이 변화했다라고 보입니다. 특히 금융주를 보시면은 이게 많이 느껴지는데요. 처음에 이제 은행들 그리고 보험사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밸류업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이해도가 있다 보니까 먼저 추진을 하게 됐었는데 또 먼저 발표한 것들이 이후에 발표하는 분들에게 또 자극이 되기 시작하면서 소위 말하는 경쟁이 좀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뒤에 발표하는 것들은 조금 더 센 밸류업 안을 내놔야지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금융주가 좀 약세 시장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냈던 이유가 아마 이런 밸류업을 가장 먼저 또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경쟁이 붙으면서 좀 더 강도 높은 그만큼 이제 기대감을 충족하는 안들을 내놨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서 KTNG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어떤 주인 없는 회사가 새로운 사령탑에 의해서 주가에 대한 의식이나 그리고 주정책에 대한 개념이 깨어있을 때 어떤 또 정책을 내놓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또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밸류업은 지금 실망할 이유는 없고요. 지금 이제 시작이 됐고 특정 업종들이 이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감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형 가치투자 펀드에서는 여러 멀티매니저 중에 김민욱 대표가 이런 은행주, 금융주의 비중이 높은 편인데 반도체나 엔터, 의료 이런 쪽들이 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좀 양의 성과를 내는 데 기여했던 또 그런 테마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서울을 포함해서 지방으로 강연을 조금 다녔는데요. 많은 일반 투자자분들을 뵐 기회가 있잖아요. 다들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힘들다. 지금이라도 미장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한국 시장을 좀 비관적으로 보고 계시고 특히 이제 물어보시는 종목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아무래도 오랫동안 물려 계신 종목들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요. 사실 탈출구가 잘 안 보이잖아요. 게다가 이제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 지수의 방향성을 좀 결정하는 삼성전자마저도 지금 부진한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특히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또 한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소외가 되는 이런 상황이 가속화되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아쉬움 사실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조금 더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하고 싶죠. 근데 시장이 좀 받쳐주지 않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2, 3년간 이어왔던 더 길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켰던 그런 요인들이 좀 변곡점을 맞고 있다는 부분도 제가 현장에서 체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던 제도, 정말 저게 도입이 될 수 있을까 했던 일본에서 성행했던 밸류업이라든지 혹은 저희의 수건인 상법 개정 이런 것들이 정말 진짜 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의 가시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금리도 과거만큼 1%대 이렇게 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추세를 멈추고 다시 내려가는 추세로 방향을 틀었다는 점도 경기의 관점에서 보면은 변곡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면서 그동안의 저희의 어떤 편견들, 그 고정관념들 이런 거에서 조금은 탈피해서 시장을 좀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개별 종목단에서도 요즘 워낙에 부침도 심하고 특히 거버넌스 관련된 그런 좀 황당한 결정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급락을 하거나 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해 충분히 빠졌다고 생각해 더 빠지거나 이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도 개별 종목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어려움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분산해 놨다고 봤을 때 어떤 종목들은 이제 한참 가을이 돼서 풍성한 이제 수확기를 맞고 있는 최근에 저희 에너지 관련된 그런 주식들 이런 것들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또 겨울로 또 그 시기를 지나서 겨울로 접어드는 종목도 있고 반대로 좀 혹독한 겨울이지만 또 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종목도 있고 그것들이 다 섞여서 결국에는 전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텐데 겨울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혹은 너무 가을에만 취한다거나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균형적인 시각으로 포트폴리오를 맞춰 나가시고 그리고 특히 지금 시기에는 실적이나 여러 가지 변화사항, 변곡점 그리고 제도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내년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그런 시기로 삼으셨으면 하는 어찌 보면은 정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큰 맥락을 짚어드리면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이면 우리가 긍정적인 면모를 갖춰야지 또 계속 이 주식을 해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식을 좀 고취시켜드리기 위해서 오늘 좀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같이 한번 파이팅 하시고 그리고 저도 한국형 가치투자 펀드 또 믿어주시는 분들에게 좋은 성과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